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이 아이패드 프로를 꼭 사야 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찍게 된 게 갑자기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이거는 사야 한다 라는 생각이 팍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기 전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서 잘 쓸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잘 쓸 수 있어요 라는 뭔가 확신과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리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저희 아이패드는 프로 3세대 제품이고요. 11인치입니다. 11인치의 크기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책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무서운 책을 골랐네. 아무튼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 좀 다들 흔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보다 한 요 정도 큰, 책보다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64기가의 셀룰러 제품이에요. 함께 이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제가 왜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구입처는 애플 스토어였어요. 자, 그럼 왜 애플 스토어에서 샀느냐? 저는 가격 비교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그냥 산 거고요. 대신 이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할인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학생 할인을 받아서 할인가로 구입을 했고요. 뭐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6세대, 7세대도 있는데 왜 프로로 샀냐면 저는 프로가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저도 유튜브 리뷰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특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썼을 때의 느낌이 그냥 일반 아이패드랑 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랑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돈을 조금 몇 푼 아껴서 그거 산다고 해봤자 이게 너무 사고 싶어질 걸 알아서 저는 먼 길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프로 모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고 디자인을 하기도 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프로 모델이 활용하기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서 작업만 하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근데 왜 그림을 그린다면서 12.9인치가 아니라 11인치를 구입했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한 물건들의 휴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를 살 때부터 염두했던 게 나는 얘를 엄청 잘 쓸 각오로 산다. 집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12.9는 제가 회사 공용으로 쓰고 있는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사이즈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난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휴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11인치를 샀고 엄청 가벼워요. 또 되게 얇기도 엄청 얇죠. 으유. 아무튼 11인치를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 64기가를 산 이유는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면 했지 이거를 막 저장하는 스토리지로 활용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작업할 때 내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64기가를 했고 이거의 선택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커봤자 가격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셀룰러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밖에도 돌아다니면서. 근데 노트북 같은 거 생각하면 항상 와이파이 존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얘는 셀룰러를 하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지하철에서도 뭐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셀룰러 모델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셀룰러 모델을 샀고 애플 펜슬은 뭐 말해 뭐 합니까? 이것도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쓰려고 샀고요. 근데 매직 키보드를 산 건 제 욕심이 맞아요. 네, 인정을 합니다. 왜 매직 키보드를 샀냐? 아니 이쁘잖아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게 되게 가볍기도 하고 뭐 로지텍이나 그런 걸 살 수 있긴 했는데 제가 사고 싶은 색상이 품절이기도 했어서 그냥 요거를 샀어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키감이 너무 좋아요. 키감이 좋다. 또 제가 허세에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영어 자판이라는 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뭐 누가 자판 이렇게 보면서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어떤 거 끼냐고 또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붙인 거라서 얘는 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제가 찾아서 여기다가 합성을 할게요. 아무튼 이 제품이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여러 가지 모델이 뜨잖아요. 튼튼하게 만들어지면서 애플 펜슬을 함께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샀고 이거를 장착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다가 펜슬 탁 넣으면 되고 쟤도 늦게 영상 만드는 게 들켰네요.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거치도 할 수 있고요. 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법한 포인트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대학생이에요. 노트북을 살까요? 아이패드를 살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저 때는 이런 패드가 없긴 했지만 여건이 된다면 집에는 데스크탑을 두고 밖에선 아이패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스크탑이랑 아이패드를 두 개를 살 돈이 없으면 저는 노트북 하나를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세 개 다 있는 거예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는 용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이상해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고 이거 두 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한 개가 갖고 있는 장점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점에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노트북은 가스레인지고 아이패드는 전자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리를 가스레인지로 하기에는 귀찮죠. 근데 전자레인지는 많은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정교하게 하거나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스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라 사실 어때요? 이 비유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으면 뭐 만두는 여기다가 데워 먹고 뭐 파스타는 여기서 요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일단 아이패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느낄 부족함은 PPT나 워드 문서 작업 같은 게 아무래도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그런 게 있고 노트북의 단점이라면 일단 사양을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보다는 휴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패드와 앱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일 좋은 것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거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만 좋은 삼합은 데스크탑으로는 아이맥을 두고 서브 컴퓨터로는 PC 노트북을 두고 아이패드 프로를 두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노트북은 PC로 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작업을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 맥만으로 다 못해요. PC가 솔직히 한 대쯤은 꼭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PC는 서브로라도 꼭 있어야 좋아요. 어차피 세 개를 다룰 거면 맥이야 뭐. 맥 좋은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아이맥은 진짜 좋아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아이맥을 쓰는데 아이맥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좋고 그리고 PC도 그 나름의 용도가 분명하고 또 패드는 진짜 또 우리의 귀염둥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유틸리티 그냥 아무거나 쳐박은 것이고요. 읽고 쓰는 일 여기에는 읽는 일들 뭐 번역이나 사전이나 뭐 리디북스 블로그랑 브런치 메일 같은 거를 담고 있고요. 가장 많은 생산성으로 활용을 하는 파트인데 루마 퓨전을 진짜 많이 쓰고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생산성이라고 넣어놨지만 얘네는 딱히 쓰지 않는 애들 그리고 아래에는 주요로 쓰는 앱들 6가지를 끌어놓았습니다. 유튜브랑 프로크리에이트, 메모, 이사파리 이거는 진짜 많이 써요. 굿노트도 많이 쓴다. 아무튼 다 많이 씁니다. 근데 그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건요. 첫 번째로 굿노트 앱이에요. 제가 이사갈 미래의 집을 도면을 그려놨네요. 이거는 저의 발리 여행을 계획한 PDF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거를 이 굿노트 앱에서 볼 수도 있고 제가 여기다가 계획을 뭐 써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6일에 어디를 간다 이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추가해서 메모 노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 써놓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병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짠 거를 더 체크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걸로 다이어리를 관리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무슨 대회비밖에 없냐? 저는 제가 이런 투두리스트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
진단서 떼우기. 이런 가상의 저의 스케줄을 짠 다음에 이게 다 됐을 때마다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나만의 플랜을 관리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플래너를 실제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투두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나는 좀 이렇게 심플하고 칸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칸 수가 되게 적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괜히 쓸데없이 막 줄이 있다든지 뭐 여기에 막 갑자기 격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양식에 맞게 이렇게 다이어리를 만들었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력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달력도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날에 약간 중요한 연휴라고 치면 연휴 이렇게 했는데 연휴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쓰고 싶은데 또 줄이 맞아야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달력 양식을 만들었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쓸 때 굿노트 앱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런 계약서나 제가 회사에서 검토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서를 종이에 두고 보거나 컴퓨터에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는 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대로 그을 수도 있고 이 선을 옮길 수도 있고 이건 진짜 무궁무진해요. 굿노트는 너무 편하고 써지는 것도 진짜 너무 편하고 뭐 여기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한 다음에 협의 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해서 보내거나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북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조금 짧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봤던 책 중 하나가 와일드가 말하는 오스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책 같은 거를 보기도 너무 편하고 이 글씨의 크기를 제가 다 조절할 수도 있고 그냥 어디 밖을 돌아다니면서도 그 책을 두고 나와도 바로바로 이북으로 갖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리 여행 가서도 책을 진짜 많이 봤고 독서 노트가 있거든요. 이게 다 제가 노트한 문장인데 뭐 노트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거를 이북 리더기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항상 이북 리더기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항상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봐.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했네요. 가끔 예술적인 삶이 아름답고 기나긴 자살행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난 그런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길 가면서 그냥 볼 수 있고 저는 이북을 볼 때도 이 아이패드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이게 진짜 미쳤어요. 제가 이것도 그리던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 서치를 하잖아요. 서치를 한 다음에 얘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걸 직접 옆을 보면서 그리니까 진짜 좋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상상해서 그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서 그리는데 자료를 참고해서 그릴 때도 여기에서 찾고 여기에서 바로 옮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이 앱 자체가 이게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 좀 이런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상도도 너무 좋고요. 이거 봐요. 진짜 약간 수채화 같죠? 펜 느낌도 엄청 진짜 종이보다 더 잘 그려져. 2개의 손가락으로 서치를 하면 지워지고 3개로 하면 돌아오고 눕혀서 하면 이렇게 눕혀서 그린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제가 수채화 느낌을 어떻게 하는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꽃을 그려요. 이게 꽃이야? 하겠지만 꽃이랍니다. 이렇게 뜨문뜨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게 꽃을 그려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과슈를 이렇게 큰 브러쉬로 약간씩 찍어주면 진짜 수채화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디지털 드로잉을 이용해서 수채화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효과도 할 수 있고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이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태풍의 눈이야? 꽃이라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이렇게 꽃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이런 색연필 느낌 나는 펜도 있어요. 진짜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저는 요즘 모든 드로잉을 하고요. 제가 그린 드로잉들을 보여드리자면 이 그림도 되게 확대를 해서 봐도 연필 같죠?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도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매직 키보드를 연결한 다음에 대본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대본 작업 같은 거는 항상 아이패드로 100% 완료를 하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제일 이 아이패드를 산 이유 중 가장 컸던 게 영상 편집이었어요. 루마퓨전이라는 편집 앱이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 컷 편집을 하기가 정말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은 그냥 노력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소리 파동 같은 게 다 나타나서 진짜 편하고 여기다가 자막도 입힐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스 오버라고 해서 여기에 음원이 비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레이션을 후녹음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 이 후녹음도 그냥 이 아이패드 위에 대고 말하면 돼요. 진짜 편해요. 저는 음성 편집을 할 때도 다 이 루마퓨전을 활용을 하고 그런 자막 작업 같은 것만 프리미어로 합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천인데 최근에 플래너 5D라는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제가 이사를 곧 갈 예정이라 연식당, 그러니까 저의 집을 이렇게 미래의 집을 또 만들어 봤어요. 이 앱이 정말 좋은 게 3D 버전으로 돌리면 입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미래의 집은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되게 좋죠. 뭐 창문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바닥색, 그리고 옷장, 이런 가전기기 이런 것까지. 네, 아무튼 저는 진짜 이렇게 생긴 집에 이사를 갑니다. 이거는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요. 안드로이드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패드로 작업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무슨 심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누르면 이 이불 색깔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이불 3개 이런 류라서 이 3개 좀 더 가까운데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아이패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일단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큰 데에 비해서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고요. 우리 핸드폰 생각해보세요. 화면이 이만한데 근데도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잖아요. 근데 화면이 이렇게 큰데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진짜 좀 미친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타블렛보다 훨씬 좋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림 그리기에 아이패드만큼 좋은 기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기기로서는 아이패드가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새말툰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도 아이패드로 작업하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패드를 사게 된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못했던 스타일을 시도해볼 수 있고 그게 나의 어떤 표현의 그런 지평을 넓혀줘야 된다고 하나? 진짜 그냥 디자인 작업할 때 회사에서 이런 셔터스톡이나 이미지 클릭 같은 스톡 이미지 사이트를 아예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뭔가 디자인 소스를 만들 때 아이패드만 있으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컴퓨터가 아이맥이다. 그러면 에어드랍으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진짜 무슨 선 연결도 필요 없고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저처럼 뭐 굿노트를 활용하지 않거나 그림을 안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도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은 게 화질이랑 음질이 미쳐서 그냥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넷플릭스 유튜브 기계가 될까봐 겁나요. 그것만 해도 얘는 진짜 그것만 해도 좋은 건데. 근데 단점은 뭐 단점도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한글 파일 HWP 파일이 안 열리고 PPT 작업이나 워드 작업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저 이렇게 샀을 때 아마 한 케이스까지 다 해서 거의 한 160 정도 쓴 것 같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진짜 아이패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마음만은 정말 이 진심만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